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서서 간극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군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하는 족족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데, 골든크로스 지난 지는 이제 오래됐고요. 앞서고 있는데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의 대답입니다. 대단히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답이죠. 그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헌 종북 이석기 정당인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등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희화화시키고 망가뜨려서 숙주로 내어주는 대가로 자기 자신의 형사 문제에서 안위를 추구하고 자기 당권을 갖는 음험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해로운 거래를 무산시키고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힘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친북 반미의 사상과 그런 운동들을 노골적으로 펼쳤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10명, 어쩌면 10명 이상 우리 국회에 현역 의원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불어민주연합,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데요. 여기에 334 모두 10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이미 약속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 3명, 새민주연합 3명, 시민단체 3명. 그런데 이제 여기가 다들 그 한미 FTA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그다음에 광우병 괴담 퍼뜨리고 천안함 괴담 퍼뜨리고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쪽으로 국가의 운동 에너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당선 안정권,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례대표를 30명 후보를 정했는데 뭐 21번에서부터 29번까지 준다가 아니고 그 이전에 10번 이내 혹은 5번에서 15번 사이 뭐 여기 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막아내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리얼미터 또는 한국갤럽 뭐 등등 이제 유명한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몇 곳 있지요. 여러분, 한국갤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평가 개인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한국갤럽은 미국에 있는 그냥 갤럽, 앞뒤에 아무 수식어 붙지 않는 갤럽하고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국제적으로 갤럽이 가지고 있는 평가와 한국 갤럽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있다면 그건 별개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얼미터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공신력이 이 리얼미터가 제일 높았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뭐 그게 꼭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정도 그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이 46.7, 민주당이 39.1. 저걸 보면은 말이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두 당의 지지율이 좀 높아진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일이 뽀짝뽀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양 정당으로 쏠리는 지지율이 자꾸만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 두 당의 차이가
7.6%포인트, 7.6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기타 등등 정말 전부 다 4% 미만입니다. 특히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보겠습니다. 3.1.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갈수록 존재가 미미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3.1절 연휴 기간 동안이죠. 그제 새벽에 비명계를 날리고 지도부를 대부분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임종석, 홍영표, 기동민 날리고 대신에 이재명, 조정식, 김성환, 이계호 다 한 자리씩 꽤 찼습니다. 김경영, 류삼영, 김교홍, 이용우, 이병진, 전명희, 권향엽. 그래서 결국은 뭐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함께 분담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재명 식구들은 가죽 하나도 안 벗기고 남의 가죽만 벗겼다. 이재명 지도부는 91%가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친명 횡재. 친명들은 다 로또 맞았다. 경선도 안 거치고 그냥 공중에서, 그것도 민주당 강세 지역에 단수 공천, 전략 공천. 금배지를 하나씩 놓아주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냐. 친명 횡재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는데요. 순도 100%의 친명만이 존재하는 찐 이재명의 사당으로 만들려는 치밀한 작업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런 거는 글쎄요. 지금 그 하위 20%에 포함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모멸감을 느낀다는 기자회견을 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오늘 이제 입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3.1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서 저녁밥을 2시간 동안 먹었는데, 그때 아마 그런 얘기들을 다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영주 의원을 따라서 민주당을 떠난 사람이 1,500명쯤 된답니다. 탈당한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하고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마 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참 이재명 대표의 인간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지만 함께 하지 못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이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 소명하지 못해서 50점이 감점돼 0점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서 2020년 제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 같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경찰, 검찰로부터 연락 온 적도 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끝난 일을 21대 국회를 평가를 하다니, 20대 끝난 일로 21대 국회를 평가하다니 이재명 대표가 다급했나 봅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김영주가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그냥
저도 이제 제 3자적 입장에서 저는 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만 그냥 제 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김영주 의원은 집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어찌 됐든 섭섭한 마음으로 떠났든 아니면 서로 오스매를 잡고 아쉬워하면서 떠났든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배 대선배이기도 한 김영주 의원 국회 부의장을 향해서 이재명이 김영주 부의장이 이래서 빵점 맞았대 라는 걸 까발기는 겁니다. 떠난 자리에다가 공개적으로 소금 뿌리는 거죠. 비단 정당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떠날 때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아쉬움을 나누면서 그렇게 자리를 옮기고 영전을 축하한다. 전도가 양양하기를 바랄게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떠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대개는 뭔가 섭섭한 게 좀 남고 앙금도 남을 수가 있지만 떠나는 사람 등 뒤에다가 칼을 꽂거나 그 사람에게 험담을 하거나 소금을 뿌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언제 어떻게 또다시 만날지 모르는 정치판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온 사람들이 떠나는 뒤 모습에다 대고 저 사람은 저래서 빵점이었어 라고 말을 하다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비겁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말은 아주 부드럽고 점잖게 합니다. 뭐 함께하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해놓고 김영주 의원의 상처에다가 소금은 이렇게 문질러서 뿌리는 겁니다. 상처가 덧나게. 다른 사람 다 잊어버린 일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